이번 시간에는 조선 책략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조선 책략 배우기 이전에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모군란까지 과정을 일단 좀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요. 열고 배우고 적용하고 싸운다. 열고 배우고 적용하고 싸운다. 연 거는 1, 강화도 조약. 배우러 간 거는 4, 4개. 그리고 적용한 거는 2, 2개. 싸운 거는 1. 다시 연 거는 1, 강화도 조약. 배운 거는 4, 적용한 거 2, 싸운 거는 1. 그래서 열고 강화도 조약. 배우고 수신사, 조사실찰단, 영선사, 보빙사. 그리고 적용하고 통리기무마문, 별기군. 그리고 싸우고 이모군란. 그러니까 먼저 열어야죠. 그죠? 열고 난 다음에 배우러 가야겠죠? 배우고 그 다음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하고 적용했으면 이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 간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열고 배우고 적용하고 싸운다. 먼저 요걸 외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연 거는 강화도 조약, 배운 거는 수신사, 조사실찰단, 영선사, 보빙사. 적용한 거는 통리기무함은 별기군. 싸운 거는 이모군란. 이렇게 배우면 좋아요. 자, 그럼 연 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배운 거 보자. 먼저 영선사부터 볼게요. 영선사는 청나라에 갔어요. 청나라에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선사에 청나라에 배우러 간대. 당시 청나라에는 뭐가 있었냐? 양무운동이 있어요. 양무운동이라 하면 서양의 무기를 배우는 운동이에요. 서양의 무기를 만드는 운동. 그럼 우리가 여기 가서 뭐 배우겠어요? 그쵸? 무기 만드는 기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영선사는 청나라에 가서 양무운동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기창이라는 걸 그쵸? 우리나라에서 무기 만들죠. 무기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는 거죠. 써먹는 거죠. 자, 기기창. 그래서 영선사는 청나라에 가서 양무운동을 배워서 무기를 만들었다. 그게 뭐다? 기기창. 기기창이나 기구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요 보빙사와 수신사, 조사실찰단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4개를 통해서 배웠고, 그거 이제 적용한 게 통리기무함하고 별기군.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통리기무함은, 그리고 신식군대가 바로 별기군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보통 개화 정책을 찬성하는 걸 개화파라 그래요. 그 반대하는 쪽이 위정척사. 이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모군란인 거죠. 됐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봅시다. 수신사하고 조사실찰단은 어디 간 사람들이냐? 일본에 간 사람들이에요.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갑니다. 김기수.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의 2차 수신사예요. 김홍집. 김홍집은 당연히 조선 사람이죠. 아까 수신사 어디 갔다 했어요, 쌤이? 일본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홍집이 일본에 간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났냐? 청나라 사람 황준원을 만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조선 사람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사람 황준원을 만났어요. 근데 황준원이 무슨 책을 줬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준 거예요. 조선 책략의 내용은 뭐냐? 러시아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세력인 러시아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일본과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누가? 조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조선 책략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러시아를 방어해야 된다. 앞으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려고 하면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책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청나라는 우리가 이미 조공관계 맺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일본은 강화도 조약 맺었잖아요. 그럼 누가 조약 맺으란 얘기예요? 미국과 조약 맺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준원이 김홍집한테 조선 책략을 준 이유는 미국과 조약을 맺어라. 미국과 조약을 맺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를 견제해라? 러시아 견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황준원은 이 책을 왜 줬을까요? 그렇죠.
청나라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조선 내의 세력이 커지는 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내지는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책략의 내용은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맺어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시키고자 하는 청나라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조선 책략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조선 사람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사람 황준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받았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받았어요. 그 내용인 뜻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해야 된다. 근데 이미 청나라하고는 좋은 관계 맺고 있고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 맺었으니까 누구랑 조약을 맺으라?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 이 얘기예요. 그럼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는 이유는 뭐냐? 일본하고 미국을 견제시켜서 조선 내에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나는데 특히 어디서 심하게 일어났냐? 영남에서 일어났어요. 영남에서 미국과 어떻게 조약을 맺냐? 그건 서양 세력 아니냐? 서양과는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해서 10,000명이 상소를 올렸다 해서 만인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 책략에 반발해서 영남에 있는 사람들, 영남에 있는 양반들, 유생들이 10,000명이, 유생 10,000명이 상소를 올립니다. 미국과는 조약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한번 봐봐요.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강화도 조약 반대했던 사람들은 외양일체론을 얘기했어요. 서양과 일본을 갔다. 그래서 일본한테 문 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제 고종을 비롯해서 개화파들은 뭐라 했냐? 아니다. 서양과 일본은 다르다. 그래서 일본한테 먼저 문 열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문을 여는 거지 서양한테 문 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서양한테도 문 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대적인 정부 비판, 또 대대적인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건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책략의 반발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었다는 거. 요까지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사람 황준원을 만났고 조선 책략을 받았고 그 내용은 러시아를 방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해야 된다. 이건 결국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이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서 미국과 조약을 맺어요. 이게 최초의 서양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죠. 최초의 서양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치외법권. 치외법권 저번 시간 했죠.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미국 법정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체해국. 이건 뭐냐면 미국과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보니까 미국이 마음에 들어. 다른 나라하고 맺은 게. 그럼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A하고 조약을 맺을 때 A한테 100원 주기로 했는데 B하고 조약을 맺을 때 200원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A하고는 최애국을 맺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A도 얼마를 받게 되냐? 200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혜택을 받는 국가다. 뒤에 나라들과 어떠한 조약을 맺든지 간에 그 조약이 미국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최애국 조약입니다. 그럼 거중조정. 그러니까 조선이 최애국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거중조정 때문에 그래요. 거중조정. 미국이 위험할 때 조선이 도와주고 조선이 위험할 때 미국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조선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외세의 우군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거중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애국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치해법권이나 최애국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조약입니까?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결국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죠? 불평등 조약이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게 얘기 나와요. 관세 부과. 관세 부과. 일본과 맺을 때는 무관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걸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발전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조선 사람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사람 황준호를 만났어요. 그래서 황준호에 무슨 책을 줬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줬어요. 내용은 뭐였냐? 러시아를 방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해야 된다. 청나라랑은 이미 조공 관계고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발했던 사건이 뭐다?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되고 그 내용인즉슨 취해법권, 체해국, 거중조정, 관세부가다. 취해법권과 체해국을 통해서 이 조약은 불평등조약이고 미국과 맺었기 때문에 최초로 서양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보내는 공식적인 사절단들이 반발하니까 비밀리에 일본에 공식 사절단을 보낸 게 조사시찰단. 그러니까 미국과 조약을 맺은 수신사가 조선 책략을 갖고 와서 굉장히 큰 반발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밀리에 갔던 게 조사시찰단. 그 미국과 조약을 맺고 미국에 간 게 보빙사. 됐죠? 다시 일본의 수신사가 공식적으로 갔었는데 영남 만인소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비밀리에 가게 된 사절단이 조사시찰단. 그리고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 간 사절단이 보빙사. 됐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위정척사 봅시다. 위정척사. 위정척사 뭐냐? 지킨다는 거죠. 뭐를? 성리학을. 여기서 말하는 바르다는 건 성리학이죠. 바른 성리학을 지키고 성리학 이외의 거는 삿대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바른 성리학을 지키고 성리학 이외의 것은 물리친다. 해서 위정척사입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로부터 문물을 교류를 한다든지 개항을 한다든지 하는 건 다 반대하겠죠. 그래서 1860년대 누구 집권기예요? 그렇죠. 흥선대원군 집권기죠. 이때는 세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통상수교 거부로 세국정책을 지지하죠. 1870년대는 외양일체론으로 강화도 조약을 반대합니다. 이건 강화도 조약 반대요. 여기에 대해서 고종이 뭐라고 했어요? 외양분리. 일본은 일본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이 분리라만 쓰면서 만든 말이에요. 일본은 일본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따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1980년대 아까 얘기했죠. 1880년대 영남 만인소 사건,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이다. 이후 1894년 이후에는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된다. 특히 의미사변 이후에. 의미사변하고 단발령 이후에. 요건 나중에 가서 다시 하면 되니까. 그죠? 다시 위정척사 한번 봅시다. 위정척사란 뭐냐? 성리학을 지키고 성리학 이외의 것은 물리친다는 사상인데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여서 세국정책을 추진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했어요. 위정척사파는. 그래서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주장을 했고요. 18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반대했고 고종은 외양분리론을 내세우면서 찬성했다. 다시 위정척사파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1870년대에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반대했고 고종은 외양분리론을 내세우면서 찬성했다. 1880년대에는 조선 책략에 반발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었고 1894년 이후 의미사변과 단발령 이후에는 의병으로 계승되었다. 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하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노론 위주로의 위정척사 운동이었다면 1880년대는 전국적이었다.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론이란 말 어려울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당파라고 하죠. 당파 중에 하나예요. 하나였던 노론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전국적인 활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위정척사도 중요하고요. 조미수 통상조약까지 가는 과정, 특히 조선 책략 내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꼭 복습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